써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개념을 조금 볼 텐데, 실제로 2016년 12월 31일자 이 재무 이제 상태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재무제표에는 사실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금 변동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선 재무제표 개념에서 우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자산 항목이 있고 부채와 자본 항목이 있어요. 각각 계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100억을 빌리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100억을 가지고, 그죠? 100억짜리 건물 두 채를 사서 그냥 임대료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근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1년 동안 내가 임대료를 받던 장사를 하던 매출이 발생하죠. 그죠? 그럼 비용을 피한 순이익이 어디로 가느냐면 사실 다시 자본 계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이 나와요. 아직까지는 안 배웠지만 그놈들이 계속 증가해서 자산이 늘어나면 아주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은행 부채를 늘려도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 사람은 100억 자산 가래 하잖아요. 그게 숨어있는 함정이 뭐죠? 그 사람 부채가 90억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100억 자본가야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부채가 뭐 1000억이네? 이런 이제 웃기다는 소리고. 어쨌든 자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자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그럼 재무상태표가 중요하냐 손익계산서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재무상태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예를 들면 49기 재무제표에는 뭐냐면 얘가 생긴 이래로 49년 동안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현재의 자본과 부채를 이룬 상태예요. 그죠? 근데 이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1년짜리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1년짜리를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손익계산서를 위해서는 우리가 10년치를 봐요. 10년치를 보는데,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가 중요하냐 재무상태표가 중요하냐 했을 때는 재무상태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무상태표의 자본 계정 안에 이미 순이익이 매년 쌓여서 뭐예요?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벌어놓은 게 얼마냐를 알고 싶으면 엄밀히 말해서 재무상태표가 손익계산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손익계산서도 또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본 이제 항목을 조금 살펴볼 건데, 이게 자본이에요. 그죠? 부채가 있고 자산이 있는데, 자, 자본. 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했나 모르겠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기억을 보는 거랑. 자,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인데 현재 자산이 15억인 분이 있고, 연봉이 2억인데 현재 자산이 1억인 분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조건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아는 형님 보는 것 같죠, 그죠?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 나는 A를 택하겠다, B를 택하겠다, 결혼을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이 내가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5억 재산이 있는 사람하고, 연봉이 2억인데 1억인 재산이 있는 사람하고, 나는 A가 좋다. 무슨 소리? 연봉이 중요하지. B가 좋다. 네, 그죠? 네. 그럼 자 A 든 사람 중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A 든 사람. 왜 A? 왜 A죠? 현재 대상 15억을 가지고 네. 투자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아, 할 수 있으니까. 자 B, 왜 B죠? 네, 왜 B죠? 연봉 2억을 받는다는 거는 그 네. 사람 능력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평생 할 수 있는 거죠. 자, 15억으로 뭘 한다 그랬는데, 자 보십시다. 이 사람이 내가 말을 안 한 게 뭐냐면, 이 사람도 10년간 2억을 꾸준히 받았고요. 이 사람도 10년간 5천만 원만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 모았던 게 1억밖에 없어요. 돈을 좀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5천만 원인데 10년 동안 15억을 만들었네? 라고 하면 A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사람이 1년 차에 둘 다. 근데 15억이 왜 있냐? 아버지로부터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건 돈 아닌가요?
아버지로 물려받았던 뭐 복권이 당첨됐던 이것도 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사실은 얼마 동안 이 사람이 이 상태를 유지했느냐라는 정보가 빠져 있어요. 근데 기업도 똑같아요. 이 회사가 자본은 많은데 버는 게 작을 수 있고요. 자본은 적은데 버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을 지금처럼 그죠? 선호하는 게 다르잖아요. 선호하는 게 달라요. 근데 가치 투자자는 사실 성장주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은 성장주는 좀 고연비 되면 고민하기로 하고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가 우선입니다. 일단은. 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뭐냐면 매년 이 사람이 뭐 2억을 벌었건 5천만 원을 벌었건 이거는 뭐냐면 연봉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반영하지만 기업이라고 본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은 뭐예요? 삼성전자가 올해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40조. 근데 작년에 얼마 벌었어요? 20조. 그럼 내년에 80조 벌겠네? 아니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걸 딱 갖다 놓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적자가 안 난다 그러면 이 자산이 갑자기 15억이 막 10억이 되고 5억이 되고 할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변화가 많고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게 더 중요해요. 우선은. 근데 변화가 있는 거는 일관성의 문제예요. 그거는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이라는 부분에 요 매년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뭐냐면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이제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이 뭐냐면 자본 계정안에 있어요. 이 이익잉여금의 의미는 뭐냐면 기업이 그동안 사업을 해서 얼마나 벌어서 모아두었냐의 척도예요. 그죠? 예,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그럼 제가 그때 선생님이 아니라 교육부장이 손익계산서보다 재무상태표가 중요하다고 재무상태표에 뭘 봐야 돼요? 자본 항목에 이익잉여금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오재우 교육위원님이 그 자료를 만들 때 그죠? 맨 첫 장에 나오는 것 중에 유보율이라는 거 있죠. 그게 이익잉여금을 대변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 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고연비가 되기 위해서? 뭔지 아세요? 재무제표를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고연비 중에서 재무제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를 만드는 연습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고연비로 올라가야 돼요. 고연비로 올라가면 뭐예요? 내가 찾은 종목을 토론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료를 못 만들어. 그러면 방법이 굉장히 소원해지는 거예요. 남들은 막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그때 만들어서 공부하면서 알아도 돼요. 그때는 이제 안 알려줍니다. 뭐 안 알려준다 그러면 너무 알려주긴 주는데 친절하게는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터디 때 뭘 하셔야 돼요? 이 양식, 그 발표 자료 만드는 걸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첫 시간부터 뭐냐면 교육부가 그죠? 나와서 이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차차 아셔도 돼요. 근데 이걸 만드는 거는 열심히 잘 공부해서 반드시 익혀두셔야 돼요. 그죠? 자, 다시 뭘 하다가 이렇게 이게 자 다시 보십시다. 그러면 이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이 뭐냐면 이익잉여금으로 돌아가요. 그죠? 여기 차곡차곡 쌓여서 16년 12월 31일에 더해져서 17년 그죠? 12월 31일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뭐냐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미 손익계산서에 여러 해 동안의 누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오로지 이익을 발생해서 누적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많이 쌓였다는 건 뭐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동안 이익을 발생해서 얘가 차곡차곡 잘 쌓아두었구나의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볼 때 얼마만큼의 이익잉여금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실 때도 그죠? 이제 나가서 연봉이 얼마냐 묻지 마시고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있어요? 라고 묻으시죠. 공감을 하셔야 되겠네. 자,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벌어 두었는가가 이익잉여금인데 회사가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49년 동안 이게 삼성전자예요. 100만 원이니까 점 2개 지났죠. 공 2개니까 4가 억이에요. 그죠? 4,900억인데
214조의 자본 중에, 자본 총계 중에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얼마예요? 215조를 벌어내요. 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어떤 숫자를 볼 때는 그 숫자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익잉여금을 보는 기준이 뭘까요? 숫자. 어떤 숫자를 215조가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되잖아요. 제가 커요, 작아요? 뭐가 커요? 300조보다 작잖아요. 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자 100만 원이니까 전